마지막 단어입니다. 수열. 해본 적 있어? 없어? 아, 수원 아예 처음이라 그랬지. 응. 잘하네, 그래도 요즘. 잠깐만. 아이고. 보자. 등차 수열 나와있구나. 나오고 있나? 그 수열이라고 있는데, 그냥 그 수열은 숫자를 쭉 나열한 거 있지? 숫자를 나열. 그럼 그냥 그거 줄임말이라고 보면 되고, 우리가 하는 수열은 다 규칙이 있는 것만 하는 거야. 규칙이 있다라는 건 누가 봐도 직관적으로, 아, 그 다음에 뭐가 오겠다, 그 다음 뭐가 오겠다, 이런 식으로 좀 알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이 있는 숫자의 나열을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의 수열을 볼 수 있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일단 10이 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얘는 보면 이제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2씩 더해 나가면서 지금 규칙이 있는 거지. 이런 수열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 저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등차 수열. 그때 이렇게 보면 일정하게 똑같이 더해지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내가 예시를 든 거는 2씩 더하고 있지. 근데 이 2를 뭐라고 불러, 우리가? 공차라고 부른대. 공차. 그 영어로 형용사 중에 공통의 이런 단어 아는 거 있어? C로 시작하는 건데. 아는 거 같아. 뭐라고? 주의 봐봐. 뭐야? 이거 어떻게 읽어? 커먼이야? 커먼 이렇게 읽어? 진짜? 이렇게? 이거 맞나? 너네 이거 생각한 거 아니야? 이거 M 2개 들어가는 거 맞니? 너네 이거 생각한 거 맞아? 그래서 공차가 영어로 하고 디퍼런스 이렇게 돼. 책에 세네 그런 게 있진 않겠지? 아무튼 그래. 공통의 차이, 어떤 그런 뜻인데, 아무튼 일단 알파벳으로 해서 뭘 많이 쓰냐면, 공차라고 하는 건 알파벳으로 앞으로 D를 많이 쓸 거야. D. 그래서 아무튼 등차 수열이라 부르고, 그때 이제 공통된 차이를 그냥 일정하게 더해 나가는 그 숫자를 공차라고 불러. 공차. 보통 2라고 많이 쓰고. 그럼 이제 이런 건 뭘까? 또 하나의 수열을 만들어 볼 건데, 규칙을 한번 파악해 보면 뭐 이렇게. 얘는 내가 지금 2를 계속 곱하면서 만든 거거든. 2를 곱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일정하게 똑같은 숫자를 계속 곱하면서 만든 거 있지. 그걸 우리가 무슨 수열이라고 부르냐면 얘는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아주 옛날에 한 몇 년 전만 해도 등차, 등비 말고 여러 가지 수열이 더 있었거든. 교과서에서 다 빠졌어. 그래서 등차랑 등비밖에 우리는 안 해.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은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 이제 등비 수열이라 하고, 근데 얘는 똑같이 지금 일정하게 지금 곱해 나가는 그 숫자가 역시 2거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비라고 불러. 비율의 비자거든. 분수. 그 영어로 레이쇼라고 하는데, 맞나? 발음이? 어쨌든 R이라고 많이 얘기할 거야. 앞으로 공비라고 하는 거는 보통 문자를 R로 많이 쓴다는 얘기야. 이걸 등차 등비까지만 할 건데, 등차 먼저 보자. 등차. 그래서 수열에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A1, 얘를 A2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거든. 우리가 이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라고 많이 표기를 하지? F, X라고 하지. 수열은 A, N 이런 식으로 많이 표기를 해. 수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문제 풀다가 이런 거 나오면 수열이라 봐도 되고, 수열도 너네 집합 배우잖아. 하나의 집합으로 생각하면 돼. 이런 규칙이 있는 숫자를 모아 놓은 거야. 그래서 마치 집합 느낌이 나도록 이런 식으로 써주기도 하거든. 우리 집합은 막 중괄호로 쓰잖아. 중괄호.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우고 지금부터 이제 등차 수열을 할 건데, 이제 A1이라고 내가 쓰면 이게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 첫째 항. 혹시 배운 사람들은 저 첫째 항을 선생님들이 뭐라고도 하디? 두 글자로. 초항 이런 말 안 쓰니? 한자로. 아, 그래. 아무튼 첫째 항.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 얘는 두 번째 항이겠지. 두 번째 항. 어떤 이제 등차 수열이라 한다면 그거의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쭉 있을 거야. 자, 난 이제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일정하게 어떤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면서 만드는 거잖아. 그 일정하게 더하는 숫자를 우리가 이제 공차라고 부르고, 그걸 보통 D라고 쓴다라고 했었어. 공차. 얘는 이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런 식으로 쭉 계속 D를 더해 나가면서 만들 건데, 중간에 이미의 N번째 항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N번째 항. 뭐 100번째 항도 있을 수 있고 1000번째 항도 있을 수 있는데, 문자로 좀 쓴다면
n번째 항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앞으로 수열에서 이 n번째 항 있지? 이 수열의 n번째 항을 부르는 말이 있고 많이 쓰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n번째 항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불러. 그럼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수열을 배울 땐 그 수열에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찾는 게 목표야. 일반항. 왜냐면 딱 봐도 이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어떤 등차 수열을 주고 야 10번째 항이 뭐야? 100번째 항이 뭐야?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걸 찾는 거야. 이걸 찾아서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그 해당하는 번호를 집어넣으면 10번째 항, 100번째 항 구할 수가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저걸 일반항이라고 불러.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좀 해볼 건데 이런 거지. 하나씩 규칙을 잠깐 보면 이게 다 규칙을 배우는 단원이라서 쭉 나열을 해봐야 돼. 그래서 뭐냐면 A2 같은 경우에 A2는 첫째 항인 A1에다가 얼마를 더했다라고 할 수 있냐면 이게 등차 수열이면 공차, D를 더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 그게 등차 수열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만약에 세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항에다가 이 세 번째 항, 두 번째 항에다 마찬가지로 공차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마찬가지야. 세 번째 항은 그 앞에 있던 두 번째 항에다 뭘 더하면 돼? 공차 D를 더하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나? 근데 이게 이제 관점이 이럴 수도 있는 거야. 꼭 얘를 구할 때 여기다가 D를 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점을, 그러니까 기준을 첫째 항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첫째 항 기준으로. 여기서 그림에서 보면 얘를 기준으로는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 2번 더해줘야 돼. 당연히. 그 D를 2번 더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 어떻게 생각했냐면 너네 그 아파트 1층에서 7층까지 올라가려면 몇 번 올라가야 돼? 7번 올라가는 건가? 아파트 1층에서 7층을 층이 너무 높니? 1층에서 맞아 1층에서 만약에 4층까지 가고 싶어. 그럼 계단을 몇 번 타야 돼? 한 번? 2층이다? 2번? 3층이다? 3번. 몇 층이야? 4층이야. 1층에서 4층까지 가려면 계단을 몇 번? 3번 타는 거야. 계단 4번 타면 너는 5층이야, 5층. 그렇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내 말은, 얘를 구하고 싶어. 근데 기준이 얘야. 만약에 기준이 얘야. 기준이라 할게. 얘로부터 얘를 구하고 싶어. 그럼 1층에서 3층을 가는 걸 생각해도 돼. 그럼 중간에 공차가, 보면 공차가 계단이야. 중간에 공차가 계단 역할을 하는 거야. 계단. 그래서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 2번 더해줘야 돼. 그래서 결론은 그 공차라는 걸 더할 때는 이 넘버라고 할게, 넘버. 이 넘버링 해놓은 이 넘버. 이 밑첨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넘버의 차이 있지, 차이. 그 차이를, 그만큼을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돼. 그 차이만큼의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해본다면,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을 기준으로는 3층에서 4층 가는 거니까 계단 한 번만 올라가면 돼. 공차 몇 번? 한 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너무 당연한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차를 몇 번? 2번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럼 만약에 첫 번째 항을 기준으로 본다면 공차라는 걸 몇 번? 3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이 납득? 그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된다고? 얘하고 이거의 차이만큼의 공차를 더하고 마찬가지 얘하고 이 넘버의 차이만큼의 공차를 더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걸 쭉 일반화시키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얘를 찾고 싶은 거야. 일반항. 그걸 쭉 그래서 일반화 시켜보면은 등차 수열의 n번째 항. 얘를 찾는 방법은 기준을 뭘 주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첫째 항을 기준으로 많이 공식을 얘기하거든. 첫째 항. 그럼 얘를 기준으로 1층에서 n번째 층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우린 계단을 몇 번 타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걸 뭐 한 것만큼? 뺀 것만큼 n-1번의 계단을 타야 돼. 이만큼의 계단을 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워야 돼. 그지? 이거를 등차 수열의 뭐라 그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마 책에도 세네 이 정도는 당연히 나와 있을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 이걸 외워야 돼. 외워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 예를 그냥 들어보자. 그냥 우리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1, 3, 5, 7 지금 보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어.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 얘가 첫째 항이고 이게 두 번째 항이야. 이렇게. 우리는 이 등차 수열에 n번째 항이라고 부르는 일반항을 구해볼 거야. 일반항. 그럼 공식이 이거니까 한번 대입을 해보면 얘는 첫째 항이 1이야. 플러스 그냥 n-에 무조건 써주는 거지.
그리고 뭐라고 쓰면 돼? 공차 2를 곱해주면 돼. 이 공식이 한번 그대로 집어넣어 본 거야. 그럼 이거 정리해보면 2n-1이 나올 거야. 그럼 일반항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일반항을 구해놓고 나면은 내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 구해진다는 거지. 여기다 2를 집어넣었다는 건 마찬가지로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돼. 얼마가 나와? 3 나오고 3 집어넣으면은 3 집어넣으면 저기 5 나올 거야. 그럼 만약 문제에서 100번째를 물어보면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100을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지. 자, 그런데 일반항을 구할 땐 공식이 이거라고 했는데 기준을 얘로 잡으면 공식이 이거거든? 만약에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요 일반항을 구할 때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 거야. 굳이 얘가 아니라 얘로부터 구할 수도 있는 거야. 얘로부터.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3을 썼어. 요 자리에. 그러면 A2야, A2. 그러면 만약에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A2를 기준으로 구할 거야. 그럼 공차를 몇 번 더해줘야 돼? n-2번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것만큼 공차를 더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두 번째 항을 내가 썼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는 n-2의 공차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당연히 일반항은 정리해보면 똑같이 나와. 2n-1. 그러니까 기준은 꼭 A1이 아니어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놓고 우리가 외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얘기를 쭉 해본 거고 그 등차 수열에서 이름이 등차잖아, 등차. 우리가 한자를 잘 모르더라도 약간 이 뉘앙스 자체가 차이가 똑같다는 거거든, 차이. 그래서 등차 수열은 사실 정확하게 정의를 이렇게 내려. 등차 수열은 오히려 차야, 차.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려고 더해 나가면서 똑같은 숫자를 더해 나가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규칙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사실은 얘를 저 이름으로 본다면 이름으로 약간 저게 뉘앙스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본다면 이런 거야. A2에서 A1을 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계단이 하나 있는 거지. 즉 공차가 나오는 거지. 그지? A2를 구할 때 여기다 이걸 더했다고 생각하면 그지? 여기서 넘겨버리면 이쪽으로 넘기면 공차가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마찬가지야. 너에서 너를 빼. 그래서 A 세 번째에서 두 번째를 빼. 그래도 마찬가지로 공차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저 이름 자체가 항과 항 사이에 차이가 일정하다라고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이제 저 이름의 정의는 이런 거지. 이웃한, 이거 좀 어려운 말로 이웃한, 이웃했다라는 건 바로 붙어있는, 바로 붙어있는 이웃한 두 항 사이에 차이가 일정한 그런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 그 두 항 사이에 일정한 그 차이 있지.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공차. 공차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 그래서 등차 수열의 정의가 이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등차 수열을 이렇게 써. 수학하는 사람들은 자, 만약에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다 라고 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웃한 두 항을 하나를 n 플러스 1번째 항, 하나를 n번째 항이라고 쓰는 거야. 그럼 이게 이웃한 두 항 맞지? 바로 다음 번째가 얘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에서 너 빼면 공차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문자로 일반화 시키는 거야. 둘이 뺀 게 항상 어떤 숫자로 일정하다 이렇게 써주는 거지. 그래서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대학교 가서 수학 전공하면은 다 이렇게 써. 보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내가 쓴 거 이거밖에 없지. 다 영어잖아. 지금 보면 알파벳이잖아. 수학은 언어라서 영어를 잘 몰라도 가면 전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왜냐면 미국 사람들 등차 수열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러면 너네가 봐도 좀 교수님이 등차 수열 얘기하는 거구나 알 거 아니야. 공차가 D고. 아무튼 이렇게 돼.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렇게도 쓰고 앞으로 시험 문제 나중에 풀다가 어떤 수열이 이걸 만족한대. 그럼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게 공차인 거야. 공차. 이게 등차 수열의 정의라고 보면 돼. 그냥 이 한 줄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 뭐냐면 우리가 방금 요거 하나 예를 들었을 때 얘 지금 일반항 구해보니까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 일반항이. 근데 우리 왜 함수 보면 이렇게 쓰잖아. fx라 해서 이렇게도 쓰지. 이렇게. 그러면 함수라는 건 뭐냐면은 x에다가 내가 어떤 숫자를 입력하면 결과가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 뭐 3 집어넣으면은 5 나오고 5 집어넣으면은 뭐 나오니? 9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집어넣어서 그 결과값이 하나씩 나오는 그런 관계를 함수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럼 수열도 우리가 이 수열이라는 것도 하나의 함수로 인식할 수가 있어. 함수. 왜냐면 여기다가 너네가 1 집어넣으면 첫째 양 나오는 거지. 그지?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치 요 자리지. 요 n 자리가 n이 여기서 비교하면 함수의 정의역인 거야. 정의역. 근데 우리가 수열에서는 여기다가 집어넣는 그 숫자는 뭐만 집어넣는 걸까? 항상 자연수만 집어넣는 거야. 1, 2, 3, 4, 5, 6, 7, 8 같은 자연수만 집어넣는 거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자연수를 정의역 으로 갖는 함수인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이런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너네 여기다가 음수도 집어넣을 수 있고 0도 집어넣을 수 있고 2분의 1도 집어넣을 수 있잖아. 얘는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지? 실수 전체가 되는 거야.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똑같이 함수인데 이 수열에서 말하는 그 함수의 관점은 정의역이 자연수로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어쨌든 이것도 함수를 인식을 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이것부터 그래프를 잠깐 그려보면은 얘는 기울기가 이제 2니까 대략 이렇게 생긴 직선일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근데 이걸 그려보면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정의역이 n축이 되는 거야. 여긴 정의역이 x축. 그리고 y값이 fx가 되는 거지. 여기는 y값이 뭐가 돼? an이 되는 거지. 이게 y값이니까. 여기서 그냥. 이렇게. 그럼 얘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면 저렇게 직선의 형태로 그려질 텐데 얘는 애초에 들어가는 숫자가 정의역에 자연수만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프를 그리면 1 집어넣으면 1, 저기서 보면은 2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이 3,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이 5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사실 점만 찍히는 거야. 점. 얘네들은 여기 중간중간 사이에 있는 값을 다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그냥 이걸 이해를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이해해도 돼. 그냥 얘도 하나의 직선처럼 그려진다라고 이해해도 괜찮아. 어떤 이제 특징들을 관찰할 때는 실제로는 이렇게 점이 찍히겠지만 이 수열의 그래프는 점이 찍히겠지만 그냥 관찰할 때는 마치 그냥 이렇게 직선처럼 생각을 해도 괜찮다는 거야. 쭉 이어서 그냥 너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하나가 이거지. 여기서 우리가 이 x 앞에 얘를 직선에 뭐라고 부르냐면 기울기라고 부르는 거야. 기울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그래프를 그리면 얘가 마치 어떤 역할을 해? 기울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얘가 직선의 그래프로 본다면 기울기 역할인데 아까 이 수열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었거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보면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 n-1t 이런 식으로 되지. 그러면은 우리가 아마 이제 나중에도 너네가 내신 볼 땐 되게 많이 정리를 할 텐데 얘를 잘 보면 얘는 어차피 이건 숫자로 주어지거든. 이렇게 숫자로 주어지고 지금 공차도 2라고 숫자로 주어진 거야. 그럼 여기서 미지수는 얘야. 얘가 정의역이니까 문자는 n밖에 없는 거야. n. 얘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도 하냐면 전개해보면 n에 관한 1차식이다 라고 하기도 해.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n에 관한 1차식. 그때 n 앞에 오는 거 있지. 이거 전개 살짝 눈으로 해보면 이렇게 분배해보면 그 1차항 앞에 오는 개수가 공차야. 공차. 이 뒤에는 관심을 안 가져도 돼. 이거 전개하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n에 관한 1차식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그 앞에 오는 요게 n 앞에 오는 이 개수가 공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문제를 풀 때 만약에야. 문제를 풀 때 자, 첫째 항이 3이야. 공차가 4래. 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래. 일반항. 그러면은 만약에 이 공식을 쓰는 사람들은 이렇게 풀겠지. A1 플러스 n-1d니까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보면 첫째 항이 3 플러스 n-1 공차 이렇게 아마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이제 내용을 좀 알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첫째 항과 공차가 주어지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얘를 기울기로 보는 거니까 기울기 쓰고 그냥 기울기 쓰고 n을 그냥 써버려. 기울기 쓰고 n 쓰는 거야. 어차피 여기 전개도 이렇게 나와. 그리고 나서 얘를 집어넣어. 그럼 쟤를 집어넣는다는 건 뭐지?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함수값이 3이 나와야 돼. 그럼 1 집어넣어서 3 나오려면 뒤에 얼마 있어야 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지.
실제로 이거 전기에 보면 똑같이 나와. 그 기울기 쓰고 마치 이거를 하나의 1,3 좌표처럼 보는 거지. 1,3 집어넣어서 1,3이 나오려면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마치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이제 잠깐 문제를 풀게 되면 졸리니까 봐봐. 그 앞으로 등차 수열에서 문제 풀 때 이게 되게 중요해. 등차 수열에서 두 항이 나오면 그냥 눈으로만 보자. 두 항이 나오면 무조건 빼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뭔 얘기냐면 문제에서 그냥 등차 수열이라고 했어. 그래갖고 나한테 10번째 항과 예를 들면 4번째 항을 줬어. 문제에서. 그럼 무조건 걔네 둘을 빼버려. 등차야, 등차. 무조건 빼. 등차 수열은. 항이 2개 나오면 무조건 빼. 빼면 우린 뭐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냐면 뺐을 때는 공차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어. 공차에 대한 정보. 4층에서 10층까지 가려면 계단을 6번 타야 되거든. 얘는 뺀 것만큼.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와? 6D가 나오는 거지. 원래 아까 이렇게 보면은 10번째 항은 4번째 항을 기준으로 공차를 6번 더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얘네들의 차이만. 근데 거꾸로 이걸 넘겨보면 이런 식이 나올 거야. 그래서 앞으로 등차 수열에서는 항이 2개 주어지면 무조건 걔네들을 빼. 그러면 우리는 공차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잠깐.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919번부터 필수 예제만 933번까지 해볼래? 유형 4번까지 4문제만 풀어보자. 유형 4까지 4문제 풀어봐. 대표 예제만, 대표 문제만 풀어봐. 풀어봐. 아이고. 풀어봐. 4문제. 다 풀었어 벌써? 오, 빠른데?
우리 맞춰볼까? 그 919번은 공차가 3이라고 줬고 여섯 번째 항이 11이라고 줬고 얘가 나오는 거 찾는 거지. 초등학생들은 다 쓰겠지 이거. 그지? 여기 이제 30 더하면 14, 17, 20, 23, 26. 나온다. 29, 32. 까먹었다. 몇 번째인지. 그래서 초딩들은 쓰면서 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 A, K.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 항이 2개 나오잖아. 그냥 무조건 빼. 뭐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냥 빼. 이렇게. 항이 2개 나오면 빼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지. 얘네들의 간격만큼의 공차가 얻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제 K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K 찾는 게 문제에서. AK가 32 빼기 A6이 11. 그리고 여기 K에 관한 방정식 하나 나오잖아. 이렇게. 공차가 3. 여기서 K 찾으면 돼. K 얼마야? 13? 13의 답이래. 이렇게 항이 2개 나오면 빼기 등차수열에서는. 그 다음에 우리 925번. 자, 요거는 어떻게 할까? 이것도 빼. 빼면은 두 식을 그냥 연립했어. 뺐어. 이거 한번 해볼까? 뭐가 나오나? A3 플러스 A10. 그래서 이거를 63이잖아. 밑에 한 번 더 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성우가 이걸 뺐대. 이렇게 뺐대.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뺀 것 같아. 이렇게. 둘이. 빼면은 이게 지금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둘이 빼면은 공차가 나올 거야. 등차 수열끼리 빼면 무조건 공차가 나오는 거야. 공차가 몇 개 나올까? 3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빼면? 3D. 그지? 이렇게 빼면 몇 개 나와? 5개. 5D.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네. 여기가 얼마야? 4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좌변이 8D니까 D는 5가 돼. 이렇게. 그래서 공차가 5라는 게 구해졌지. 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목표가 지금 뭐냐면 A27이야. 그럼 어쩔 수 없어. 뭔가 이 A27을 찾으려면은 뭔가 기준값이 하나 있어야 돼. A1이든, A2든, A3든, A4든. 성우 구했어? 뭐 구했어, 너는? 그래서 우리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이제 뭐 이걸 가지고 한다면, 그지? 자, A3 더하기, 자, A10 있지? A10을 이렇게 한번 써볼까? A10은 A3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하면 A10이 돼? 공차를 7번 더하면 되지 않나? 그지? 3층에서 10층까지 가야 되니까. 계단을 몇 번?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A10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A10을 내가 지금 이렇게 쓴 거야. 그럼 A10은 A3을 기준으로 10에서 3을 빼. 그것만큼에 뭐 해주면 돼? 공차를 더해주면 돼. 이렇게. 그치? 아까 우리 1층에서 4층 가려면 계단 몇 번? 3번. 그냥 빼면 돼. 4에서 1 빼면 돼. 마찬가지야. 3층에서 10층 갈 수도 있잖아. 중간에 계단은 10에서 3을 빼는 거야. 그럼 사이사이에 공차가 7개. 계단이 7번 있는 거야. 계단이 7번.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라고 줬냐면 63빌딩이네 저거. 이렇게 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준 거지. 그러면은 얘는 우리 지금 이렇게 더 해버리자. 나 지금 A3 구하려고 하는 거야. 2A3 이렇게 돼. 그 다음에 공차 아까 구한 거 5 집어넣으면 5, 7에 35. 여기가 35. 그게 63. 이렇게 돼. 그럼 A3를 구해보면은 35가 넘어가면 암산이 안 돼. 얼마야? 35 넘어가면 28. 2로 나누면 얼마? 14. 세 번째 항을 구한 거지. 이거 왜 구했냐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A27을 구하는 거거든. 그럼 기준이 필요해. 첫 번째 항이든 두 번째 항이든 세 번째 항이든 네 번째 항이든 뭐가 필요하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 찾은 거야. 이렇게 A3를 찾은 거야. 그럼 얘를 구하려면 3층에서 올라가는 거야. 3층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계단을 몇 번 올라가야 돼? 둘이 빼. 얼마? 24. 4번 올라가야 돼. 24번 올라가야 돼. 공차를 24번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3가 지금 얼마냐면 문제에서 14였거든? 14. 이렇게. 공차가 얼마야? 5야, 5. 5를 집어넣어. 여기가 정답은 24 곱하기 5 해주면 되지. 몇 번이야, 답이? 5번이래.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럼 답지에 있는 거는 보통 이렇게 풀지. 답지에 있는 풀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답지는 보통 이렇게 할 거야.
얘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 2번. A3는 2D 더하기 A10은 첫째 항에다 공차를 몇 번 더해? 9번. 그래서 그게 얼마? 63. 그럼 여기 식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지. 2A1 플러스 11D. 이게 얼마? 63.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질 거야. 그런 식으로 얘도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5번 더하면 되고 A15도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14번 더해주면 돼. 그게 103 이렇게. 그래서 더하면 2A1 플러스 19D. 그게 103 해서 모르는 게 지금 A1, D 2개, 식 2개. 연립해. 연립하면 A1도 구해지고 D도 구해질 거야. A1도 구해지고 D도 구해지겠지? 그러면 그때는 A27을 구해라 라고 하면 A1이 구해졌으니까 A1을 기준으로는 26번의 공차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우리 3번 보자. 그 대표 예제 3번 929번. 자, 여기 보자. 자, 얘도 문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한번 써보면 7번째 항이 29. 그 다음에 10번째 항. 10번째 항이 21에.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이런 거 아니야? 점점 작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공차라는 건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공차라는 건. 음수일 수도 있어. 음수.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등차 수열이고,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 했고, 등차 수열에서 항이 2개 등장했으니까 무조건 빼는 거야. 우리는. 등차 수열은 항 2개 나오면 무조건 빼기. 빼면 뭐가 나와? 10에서 7 뺀 것만큼의 공차가 얻어져. 공차가. 그지? 7층에서 10층까지 간 거니까 3번 올라간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둘이 빼면 여기 9잖아. 9가 되니까 공차가 구해져. 공차가 3이구나. 라는 게 구해져. 이렇게. 공차가 3.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초딩들은 이렇게 하겠지? A12, 22야? 그럼 A11은 공차가, 나 뭐 잘못했다. 공차 음수 나와야 되는데, 그지? 마이너스 9지? 마이너스 9.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돼. 그럼 이제 초딩들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그 11번째 항은 이제 17이 되겠구나. 12번째 항은 14가 되겠구나.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음수가 나오겠지. 어느 순간 음수가 나올 거야. 그 문제에서 말하는 건 뭐지? 그 음수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몇 번째에서 나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솔직히 이거 몇 번만 하면 금방 나와. 금방 구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우리는 이제 일반항을 이용하는 거지, 일반항. 자, 등차 수열에 아까 말했던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는 거야, 일반항. 자, 일반항은 공식이 있었어, 아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n-1번의 공차를 더해주면 돼. 근데 여기가 꼭 A1이 아니어도 돼. 우리는 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얘로부터도 구할 수 있고 얘로부터도 구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A10으로 구하겠다. A10으로 구하겠다. 그럼 여기는 공차를 몇 번 더해주면 돼? n-10번에 공차를 더해주면 돼. n-10번. 그러면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10이 20이거든. 20에다가 n-1의 공차,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마이너스 3n에다가 플러스 3이니까 여기가 23이 나와. 그러면 우리가 12? 1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나 뭐 계산 또 잘못했니? 20? 왜 12를 집어넣으면은 14가 안 나오는 거 같지? 그지? 마이너스 3n 플러스 10번째 n-10 공차. 아까 여기가 20이었지. 공차가 마이너스 3이잖아. 뭐가 이상한데 지금? 마이너스 36. 안 나오는데? 틀린 데 찾아주세요. 여기 틀렸다. 찾았다. 다들. 괜찮니 다들? 여기 뭐라 써야 돼? 10. 여기 10. 10. 여기가 10.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해보면 마이너스 3n 나오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30이거든? 30이니까 얘랑 계산하면 50 나오는 것 같아.
우리가 구한 게 뭔지 잠깐 해보자. 뭐, 이거 우리 뭐 구한 거냐면, 일반항이라는 건 12가 아까 14였잖아. 그래서 1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6이니까 14 나오네. 그지?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건 뭐야? 이 등차 수열이 처음으로 뭐가 나오게 하는 음수가 나오는 그런 항을 찾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몇 번째에서 음수가 나올까? 대충 찍어볼까? 여기 얼마 정도 들어가야 돼? 17? 17 들어가면 37이 50이 나오는구나. 그지? 그래서 여기 얼마 들어갈 때부터 나오지? 17 들어갈 때부터. 17 들어가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음수 나오는 것 같아. 16 집어넣으면은 16에다가 3 곱하면 마이너스 48이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지? 16을 집어넣어 보니까 16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8이니까 계산하면 2가 나와. 이렇게. 그러면 17번째에서 공차를 마이너스 3을 더 더해주면은 이게 나오는구나.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처음으로 이렇게 음수가 나오는 게 몇 번째 항이야? 이걸 물어본 거지. 그 일반항을 구해서 그 음수가 되는 그 자연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자연수. 근데 여기 잠깐 보면은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이렇게 구하는 거잖아. 좀 더 빠르게 구하는 거 연습해보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차피 구해봤자 n에 관한 1차식이야. 이렇게 n에 관한 1차식이고 그 n 앞에 오는 게 무조건 뭐야 이게? 공차야. 그래서 이렇게 구하자고. 우리 아까 이거 둘이 빼가지고 둘이 빼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인 거 구했지. 그럼 바로 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무조건 어떻게 하냐면 공차 쓰고 n 써. 공차 쓰고 어차피 공차가 n 앞에 올 거니까 그냥 이렇게 바로 써. 바로 쓰고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면 돼. 예를 들면 10 집어넣으면 20 나와야 돼. 10 집어넣어서 20 나와야 돼. 1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0이지. 20이 나와야 돼. 그럼 뒤에 얼마? 50. 이렇게 바로 쓸 수 있게끔 연습을 하는 거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줄이려면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대표 문제가 933번이야. 우리 지금 네 문제째 풀고 있는데 앞에서 풀었던 세 문제 전부 다 뭘 했냐면 등차 수열에서는 항이 나오잖아. 두 개? 두 개나 무조건 빼는 거야. 무조건 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네 문제 다 풀면서 그걸 다 쓰고 있어 지금. 무조건 빼는 거야. 뭐냐면 1과 100일 사이에 숫자를 19개를 뭔가 추가하나 봐. 숫자를 19개 추가해서 뭘 만든대? 등차 수열을 만든대. 그럼 헷갈리면 안 돼. 이 수열의 첫째 항은 A1이야, 1이야? 첫째 항은? 1이야, A1이야? 1이야. 헷갈리면 안 돼. 이 첫째 항이 1이잖아. 그래서 이걸로 착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이걸 이렇게 할게. 얘를 A1, 첫째 항. 이게 두 번째, 아이고. 이게 두 번째야. 두 번째 항. 그러면 봐봐. 여기다 19개 된다 그랬지. 19개. 그럼 전체에 몇 개 있는 거야? 20개, 21개. 그럼 여기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21번째 항이 되는 거지. 괜찮을까, 저렇게 해도? 낚이면 안 돼? 알지?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럼 이제 나는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과 21번째 항을 아는 거야, 지금. 21번째 항을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어쨌든 등차 수열은 항이 2개 나오면 무조건 빼는 거야. 항이 2개 나오면 무조건 빼는 거지. 얘하고 얘를 또 나는 뺄 거야. 빼면 뭐가 나오는데? 공차에 대한 정보가 얻어져, 이렇게. 빼면. 계속 빼는 거야, 이렇게. 100일에서 1 빼는 거니까 여긴 100이 나와. 그럼 공차가 5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맞나? 공차가 5.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지금부터? 여기다가 5 더하면 6, 5 더하면 11, 5 더하면 16, 그런 식으로 5 더해 나가다 보면 여기 19개 딱 예쁘게 들어가고 마지막에 5 더하면 이거 나온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근데 나한테 물어본 건 A8이지. 그리고 넘버링 잘해야 돼. A8은 이렇게 내가 써놓은 거에 비교해보면 A8은 저 수열의 몇 번째 항이야? 9번째 항이지. 얘는 9번째 항이야. 우리는 뭐 구하는 게 목표야? A9 구하는 게 목표야. A9. 자, A9를 구하자. 그럼 얘는 내가 첫째 항을 알고 있어. 그럼 난 너로부터 계단, 여기 1층에서 올라가는 거지, 지금부터. 1층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9층까지 가려면 공차 몇 번? 8번 더해주면 되겠다, 그지? 그러면 A1이 1이고, 나 공차 구해놨어, 5. 5 곱하면 40. 답은 41.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빼는 거다. 항이 2개 나오면 빼기. 빼기. 자, 그 다음에 936번의 등차 중항 하나만 설명 듣고 바로 너네 문제 풀어보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봐봐. 만약에 등차 수열이야.
우리 지금 등차 수열하고 있으니까. 등차 수열인데 A, B, C 얘네들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 그럼 이게 얘네들 바로 이렇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공차를 더해서 너가 나온 거고 공차를 더해서 네가 나온 거야. 그 이야기는 너의 간격, 너하고 너의 차이, 그 차이와 너하고 너의 차이, 그 차이는 뭐 할 수밖에 없어? 공차로 같을 수밖에 없어. 공차로. 여기서 이거 빼면 공차 나오잖아. 여기서 이거 빼도 공차 나오는 거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 넘기고 정리하잖아? 이렇게 나와. B는 넘기고 정리하면 2분의 A 플러스 C가 나와.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게 공차가 여기 더해지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간격이 똑같고 이게 만약에 점으로 보면 중점일 수밖에 없어. 중점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평균 내는 거지. 중점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여기 어떤 점이 있어. 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 B라는 점이 있고 여기 C라는 점이 있어. 근데 공차 더하면서 등차 수열을 만들면 이 길이가 뭐 할 수밖에 없어? 공차만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얘를 구하자라고 하면 얘네들 뭐 하면 돼? 평균. 평균 내는 게 평균이잖아. 그죠? 평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쓰지. 2를 일로 곱해 2배. B에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등차 수열에서 항이 3개 나오면 가운데 있는 얘이지. 얘를 등차 중항이라고 부른대. 등차 중항이라고 부르고 등차 중항과 관련된 어떤 공식이 있다라면 이거야. 그래서 등차 중항의 2배는 양 사이드에 있는 애들의 합과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양 사이드의 합은 얘네들의 가운데. 얘네들의 가운데 있는 그 원소의 2배 하면 돼. 그럼 이걸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일반화시키면은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AN,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라고 이렇게 이웃하게 쭈르륵 세 숫자를 써주면 얘가 등차 중앙이 되는 거야. 그러면 2배, 등차 중앙의 2배는 양 끝에 있는 애들의 합과 똑같아. 그래서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렇게 써주면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쓴다고? 등차 수열을? 야, 등차 수열은 이웃한 두 항 사이의 차이가 일정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등차 수열의 정이고 이것도 등차 수열의 정이야. 그럼 시험 문제 이게 나오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시험 문제를 내는 사람은 이런 말을 잘 쓰기 싫은 거야. 쓰기 싫고 등차 수열을 말하고 싶은데 저렇게 쓰기 싫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수열이 이걸 만족할 때. 우리 수열이 이걸 만족할 때. 그러면 출제자는 등차 수열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 여기서는 공차를 알 수가 없어. 이것만 가지고. 근데 여기는 공차가 눈에 보이지. 그지? 여기는 공차가 보여. 이건 공차를 따로 구해야 돼. 하지만 어쨌든 등차 수열을 이야기하는 거야. 등차 수열. 근데 등차 중앙은 여기까지 알아야 돼. 뭐냐면 여기까지 알아야 돼. A1 이거 등차 수열이야. A3, A4, A5, A6, 한 A7까지만 하자. 이렇게. 그럼 봐봐. 이 A4라고 하는 거 있지. A4는 얘네들의 등차 중앙인 거 인정해. A4는 A3와 A5 얘네들의 등차 중앙이지. 가운데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2배에 A4 하면 A3 더하기 뭐랑 같아? 이렇게 같은 거야. 등차 중앙이니까. 누가? A4가. 되니 여기까지? 네? 봐봐. 내가 만약에 얘하고 얘를 줬어. 근데 처음에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이건 등차 수열이야 라고 전제 조건을 깔아줬어. 공차 D를 더하면 계속 만들어지는 등차 수열이야 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주잖아? 그럼 얘네들끼리도 등차 수열인 거 이해돼? 왜냐면 공차가 몇 번 더해진 거지? 얘네끼리는 2D. 여기 몇 D? 2D. 그러니까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것만 주더라도 저 셋은 등차 수열인 거야. 그러면 얘네 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네들의 등차 중앙이 누구야? 얘네들 등차 중앙이 A4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하고 얘의 등차 중앙도 얘인 거야.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 등차 중앙의 2배는 A2 더하기 A6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같은 거야, 이거.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또 이번에는 야, 얘하고 얘를 줄 수도 있어. 그래도 등차 수열이지. 왜냐면
공차는 달라졌지, 물론. 공차는 달라졌지만 등차 수열인 건 똑같아. 간격이 3D, 3D니까. 그럼 얘네끼리도 등차 중앙을 이야기해보면 A1과 A7의 등차 중앙이 A4인 거야. 그러니까 이 등차 중앙의 두 배는 마찬가지 누구랑 똑같은 거냐면 A1 더하기 A7하고도 같은 거야. 등차 중앙이 모두 똑같다는 거지. 얘네들의 등차 중앙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등차 중앙을 찾을 땐 이렇게 찾아도 돼. 야, 얘하고 얘 등차 중앙이 누구야? 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거거든. 그럼 이 숫자를 평균 내. 저 숫자를 평균 내는 거야. 그러면 4 나오지. 그럼 얘네들의 가운데, 딱 가운데 있는 건 등차 중앙이 누구야? 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의 등차 중앙이 누구야? 라고 하면 평균 내. 평균 내면 또 4 나오지. 똑같아. 얘네들의 등차 중앙도 평균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래? 졸리니까 좀 한번 풀어봐. 936번 한번 해봐봐. 등차 중앙은 저 정도 알면 되고. 900. 자, 어쨌든 저 순서대로 등차 수열.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등차 중앙. 2배 걸고 그냥 바로 공식 쓰면 2A는 등차 중앙의 2배는 양 끝에 아이들의 합과 같아. 이렇게 더해주는 거지. 그냥 A 구하면 돼. 그지? 근데 이거는 A 값의 합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 써도 되겠다. 근과 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 A가 뭐 2개 나오나 보지? 이렇게. 그래서 답 내면 몇 번이야, 성우야? 2번이 답이래, 2번. 그지?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등차 수열까지만 해야겠다. 다음 시간에 등비 수열 좀 이어서 하고 등차 수열의 941번. 여기는 여기까지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자. 어떤 세 숫자가 뭐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야. 어떤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그 세 숫자를 이렇게 놓는 거지. A-D, A. 왜냐면 이렇게 놔야 계산하기가 편해서 그래. 이렇게. 어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이렇게 쓰면 틀린 게 아니라 계산이 좀 불편해. 숫자가 좀 지저분해져. 그래서 어떤 세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은 대칭으로 두는 거야. 대칭으로. 어떤 네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하면 이런 느낌으로. 어떤 네 숫자가 등차 수열이면 이런 느낌. 여기가 이렇게 쓰면은 안 되지. 공차가 대칭으로 나오는 게 예쁘니까 이렇게 쓰면은 공차가 여기서 보면 2D로 잡힌 거니까 A 플러스 3D. 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다는 거야. 대칭으로. 어떤 네 숫자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대칭으로. 이렇게. 왜냐면 그래야 이걸 다 더하면 D가 사라지면서 A만 남거든.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한번 이거 풀어봐봐. 마지막 문제. 으쌰. 계산도 빠른데. A가 9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지? 다 더하면 A가 9. 그러니까 이렇게 놔야지 뭔가 이렇게 쉽게 하나 구해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 제곱의 합이야. 제곱의 합. 제곱해서 더하는 거지. 이거 아, 21. 땡큐. 성우가 얘기를 안 해줘. 21.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제곱에서 더하는 거니까 3A 제곱. 먼저 다 더하면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D 플러스 2AD 소거되고 D제곱이 두 번 더해지나? 여기가 2배의 D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지? 이걸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 165라고 줬어. 7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D를 구하면 되겠지. 그지? D 얼마 나와? 뿔마 3. D가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대. 7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그럼 이제 보통 이런 문제는 플러스 3으로 풀든 마이너스 3으로 풀든
답이 똑같을 거야. 그래야 되거든. 아니면 뭐 조건이 더 있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만약에 D가 공차가 3이면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럼 첫 번째 건 뭐야? 7 빼기 3이니까 4. 그 다음부터 공차가 3이니까 7, 그 다음에 10.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만약에 첫째 A가 7, A가 7이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게 되면 뭐가 돼? 10이 되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오히려 10이 돼. 그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다 써버리자. 7. 그 다음에 4.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곱하나 이렇게 곱하나 똑같은 거니까 답은 그렇게 나오겠지. 자, 그래서 우리 조금 일찍 끝내고 숙제는 그 945번까지 등차 수열 그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등비 수열하고 등차 수열 합까지 하고 그 뒤에 뭐 귀납법 이런 거 있는데 그건 거의 할 게 없어서 그냥 시그마까지만 이제 하면 거의 끝날 거야. 2번 정도 남았으니까 좀만 힘내서 이제 방을 알차게 잘 보내봐봐. 고생들 했고 조심해서 가고 바로 집에 가나? 영어 수업 있어?